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얼마가 남았든지 보통은 세금을 안 낸다, 비과세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현재 세법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과세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요건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 이거를 판다. 그러면 내가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집이 한 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에 세대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 합쳐서 한 채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 주택을 처분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주택 소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집을, 이 팔려고 하는 집을 몇 년 동안 보유했냐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원칙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유 2년을 계산할 때 취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때 취득한 날 또는 양도한 날, 이 기준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만약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집을 다 팔고 마지막 한 채가 남았다면 그 마지막 한 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에서 얘기하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 아니고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요때 가서 이게 취득을 하고요. 취득을 하고 요때 가서 양도를 한다 하면 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요게 2년이 경과되면 일단 비과세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이 이렇게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두 채가 있으니까 A주택을 요때 처분합니다. A주택 처분을 해요. A주택을 처분하면 요거는 2주택자니까 과세가 되겠죠.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이 B주택을 처분하고 싶어요. B주택을 처분하고 싶어요. 이거 B를. 네. 그러면 자, A주택을 처분하고 나면 요때부터 우리는 1주택 상태죠. 1주택 상태가 요때부터 1주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저 위에 보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니까 요 주택을 처분할 땐 요 주택의 보유기간은 요 주택의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요게 2년이면, 요 기간이 2년이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요거를 이렇게 안 보고요. 요 A주택을 처분한 날, 그래서 1주택이 된 날, 1주택 상태가 된 날, 그러니까 요 날이죠. 요 날로부터 요게 2년이 넘어야 돼요. 이게 2년이 넘어야만 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2년이 안 되면 이 주택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어도 요거는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주 요건인데요.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거주 요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아예 거주 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거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17년 8월 3일, 요 8월 3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 하면 거주 요건을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지고 어떤 경우에 안 따지냐면 취득할 때 요 그 고주택,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고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만약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그러면 2년 이상 주택이 아니었으면 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지역이었다면 그러면 그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 안 해도 돼요. 유일하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었다면 이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즉 양도일 현재 1주택인지 또 보유 요건 충족했는지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걸 다 충족하면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충족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 주택이 양도하려고 하는 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최종 1주택이 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은 2017년 8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에 산 거에는 취득 당시 조정정례 주택이었다면 2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드디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라도 충족이 안 되면 과세가 되겠죠. 예.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과세가 되겠죠. 과세가 된다면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이건 일반 과세가 됩니다. 물론 주택이 두 채 있는 이상은 중과세가 될 수도 있죠. 조정지역 내 주택 판다면. 근데 주택이 한 채일 경우에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가 되는데 과세가 된다면 일반 과세가 됩니다. 일반 과세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장특공제도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요. 일반 장특공제는 15년 이상 보유 시에 최대 30%까지 1년에 2%씩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10년을 보유했는데 아파트 주택을요. 그 주택을 처음에 5억에 사가지고 지금 9억에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이 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양도가액이 9억이죠. 양도가액이 9억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4억 나와요. 4억이 나오면 이분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과세를 합니다. 일반과세를 합니다. 일반과세를 하게 되면 장특공제를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20%인데 1년에 2%씩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10년을 보유했다. 10년을 보유하면 2% 곱하기 10년이니까 그러면 20%가 공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20%를 요 양도차익 4억에 2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8천만 원을. 그래서 과세표준은 요 4억에서 8천만 원을 공제하면 3억 2천이 과세표준이 될 거고 세율은 38%에 적용되고요. 거기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면 납부할 양도세가 1억 220만 원이 됩니다. 여기 지방세가 1,022만 원이고요. 1억 220만 원, 1,022만 원. 그래서 총 두 개로 다 합치면 총 부담세액은 1억 1,24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가액이 9억밖에 안 되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요 양도가액 9억까지는 전체가 비과세 되는 거죠. 9억 이하는 전체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요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1억 1,200을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다가 팔아도 이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좀 봐주고 내가 조금 덜 어겼으니까 보유 요건은 했는데 거주 요건을 뭐 덜 어겼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좀 봐주는 거 없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충족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충족 못하면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뭘 더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양도세가 과세되고요. 모두 다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랬죠. 비과세 된다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1세대 1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된다고 해서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내요. 근데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양도가액이 9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내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낸다는 겁니다. 예. 양도가액이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9억이 초과하면 9억 분까지는 세금을 안 과세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는데요. 이렇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양도세를 과세할 때 만약에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 장특공제를 해주고요. 2년 미만 거주하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요. 일반 장특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1년에 2%씩 보유해서 30%를 한도로 보유를 해주는데 특례 장특공제는 10년 보유와 40%, 10년 거주에 40% 해서 총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게 특례 장특공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돼서 9억까지는 비과세 받고 나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특례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과세 요건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조정경매 주택인 경우에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인데 그렇게 하면 9억 이하라도 거주를 안 했으면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 2년을 조정경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과세할 때 특례 장특공제를 받느냐 일반 장특공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바로 2년 거주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10년을 보유했고 취득가액이 오고 양도가액이 이분은 20억이에요. 자, 20억인 경우에 한번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분이 그 양도가액이 20억일 경우에는 세금이 5억 나와요. 비과세가 안 될 경우에. 그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충족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충족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 특례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했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요거를 충족 다 했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2년 거주를 안 하면 1년 거주를 하면 세금이 2억 6천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10년을 거주하면 4,7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양도가액이 여기서 보시면 양도가액이 비과세가 안 되면 총 2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근데 비과세가 해당이 되면 11억, 즉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생각하니까 20억에서 9억을 빼면 11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비과세고 요것만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11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은 5억인데 이 5억인데 이 중에서 총 20억 중에서 9억 분은 이거는 비과세되는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게 만약에 11억이라면 요거는 과세되는 취득가액이죠. 예. 그래서 20억 분의 11억을 곱하면 요게 취득가액이 여기는 2.75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양도차익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특공제도 비과세가 안 되면 일반 장특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장특공제를 받는데요. 일반 장특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억, 요 3억이 왜 나왔냐면 요 양도차익이 15억이잖아요. 15억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3억에 대해서는 요 양도 차액 15억에 대해서 20%죠. 왜 20%냐면 10년간 보유했잖아요. 10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연간 2%,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20%예요. 그래서 15억, 20%에 3억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특례장특공제를 받는 거죠. 특례장특공제를 받는데 특례장특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어요. 못했으면 결국 일반 장특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장특공제니까 여기도 10년 보유했으니까 일반 장특공제는 20%겠죠. 2년 이상 거주하잖아요. 특례장특공제. 그러면 20%를 받는데 여기는 15억에 20%였지만 여기는 양도차익이 8억 2,500이니까 8억 2,500에 20%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65억을 받게 되는 거고요. 10년 거주를 했는데 10년 보유를 했다. 만약에 10년 거주를 하고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80%를 받는 거죠. 그래서 6.6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0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10년 보유한 사람이 양도차익이 15억이 남았을 때 이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그러면 이게 5억 2,20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충족을 한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 비과세가 되되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장특공제를 받는데 2년 이상 거주를 못 한다면 장특공제를 다 못 받기 때문에 2억 6천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고요. 장특공제와 보유와 거주 요건을 다 충족해서 그다음에 장특공제까지 10년 이상 거주를 해서 장특공제 다 받는다면 4,7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를 내가 갖고 있다가 팔더라도 내가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어떻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만약에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양도세가 과세돼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낸다. 근데 그때도 거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이렇게 보시고 본인의 어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지셔서 내가 이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보고 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